자, 주말에 제일 분노했던 보도 우리 조선일보의 단독 윤석열 운명 쥔 조미연 판사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한 상태. 이게 이제 한몸 플레이라고 하는 건데 원팀이 돼버렸지. 그래서 윤석열은 조선일보 방상훈이나 홍석현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잖아. 특히나 그 윤석열이 잠시 검찰을 떠나서 변호사 한 적이 있었잖아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그 로펌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태평양에서 수행하던 그 사건이 그 방상훈 조선일보 그 사주들의 그 조세 포탈 혐의 때문에 수사 진행하는 걸 이렇게 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선일보 방씨 일가하고 윤석열 씨하고 안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보면 검찰총장이 됐을 때뿐만 아니라 그 검찰의 복직을 한 이후로는 스스로 몸가짐을 조심했어야죠. 그런데 검찰총장이 돼가지고 세상에나 지금도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사건 당사자들의 최고 우두머리를 만났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언론들이 이렇게 편드는 것이 검찰총장이나 그 누구라도 언론사 사주들을 만나는 행위가 정치적 행위잖아요. 그렇잖아. 둘이 술 마시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윤석열을 편들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언론으로서의 공정성은 1도 없는 조미연 부장판사가 그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유선주의 직위해제한 것을 상대로 낸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요거 했다가 유선주한테 지금 고발당한 상태다. 네. 그게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이런 진짜 이런 꼬라지 본 적도 없고요. 판사가 재판을 하다가 내가 변론 다 끝나고 변론 길 다 끝나고 변론 제기해 주세요 했는데 안 받아줬다고 그 판사를 상대로 고발하는 놈은 세상에 처음 봤고요. 그리고 본인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뭐 400 몇십억이 되는 그 과징금을 있잖아요. 437억의 과징금을 50%를 감경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성신양회라는 이 회사가요. 이 회사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감경 신청을 한 걸 이 사람이 받아줬어요. 이런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유선주라는 사람이. 그래서 받은 게 뭐냐면요. 주의 조치예요. 여러분 주의 조치가 뭐냐면 요즘 뉴스 보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검사 얘기 다시 돌아가 보면 해임이니 면직이니 뭐 이렇게 징계 처분이 있는데 마지막에 불문에 처해요. 뭐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게 불문 경고라는 거거든요. 불문 경고라는 것은 묻지 않는다. 불문. 너의 잘못을 더 이상 묻지 않을게. 다만 경고하는 것으로 그칠게. 다시 그러지 마. 근데 대신 불이익은 없어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의 주의 조치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주의 조치는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판사했던 사람이라면서요. 행정법 첫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공무원은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청심사에서 각하돼요. 이건 소외 대상 자체가 아니잖아요. 갖고 가세요. 그다음 1심 가서 또 각하돼요. 2심 가서 또 각하됐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소송 절차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아까 뭐라고 나왔냐면 조미연 판사 링 위로 올라와 나랑 한판 붙자 그러는데 내가 붙어줄게. 아니 근데 이런 나와, 거 있더라고. 약간 좀 그 SNS 쓰는 거 보니까 약간 모자라 보이대. 네. 내가 내가 너랑 동갑이라고 저거 그 동갑인 게 뭔 상관 있으면. 근데 중요한 게요. 이게 유선주가 조미연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게 검찰이잖아요. 검찰이 가만히 있어봐. 조미연이 누구더라 하고 뒤져보는 과정에 검색. 예. 유선주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네? 그러면 조선일보한테 흘려요. 난 그렇게 봐. 그래서 조선일보가 헐! 유선주가 조미연 판사를 고발했었네? 그래서 어쩌라는 거긴 하지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너 고발당한 사람이잖아. 그거를 누가 수사를 하게 됩니까? 검찰이 하게 되잖아요. 요거 판단 잘해. 이 판단을 잘해야만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각하할 수도 있고 뭐 기소를 해버릴 수도 있고 나는 그 협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조선일보를 통해 가지고 그걸 슬쩍 흘리는 거야. 당신 고발한 거 우리가 수사해?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판사를 사찰하고 기자단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사 정보를 유출시킨다는 그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플레이를 대놓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선주라는 사람이 그 조미연 판사를 고발을 했다는 거, 그게 취재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 지금 고발건을 받아가지고 수사 중인 사건이 뭐 10개 있기 때문에 10개가 있으니까는 9개 찾아보면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취재를 꼼꼼하게 하면은 이런 거를 하루 만에 즉시적으로 찾아냅니까? 이런 것들. 검찰이 알려줬다고 봐야지. 그러니까요. 방상훈이 자기 새끼들 시켜서 검찰이 자기한테 토스한 거를 넘겼다고 보는 게 맞지. 그러니까 한 몸이야. 윤석열 치기 돼 버렸어.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이렇게 나댈 수 있는 것은 언론이 정말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언론사가 어떻게 단독이라는 이름을 들고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는지 보통 언론사라면 쓸 수 없는 매우 위험한 기사예요. 이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이렇게 썼다는 것은 이거는 언론과의 전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추미애 장관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은 이 판사나 아니면은 지금 속보로 나오는 것도 전국 평범사 100%가 전원 서명에 동참을 해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징계를 철회하라, 이게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거 자체가 이 검사들이 전부 다 걸려 있는 것들이 많고 이 내부의 분위기에서 지금 우리한테 그렇죠. 공개적으로 하고 있진 않지만 내부에서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살포하면서 너네 여기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로 가야 된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검찰은 다 끝이다.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하고 완전히 공고한 성을 쌓아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지면은요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검찰이요 완전히 최면에 걸린 범죄 집단인데요. 지금 하는 짓거리가 김한규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우리가 지금 사찰이라고 말하는 거 니네 지금까지 계속했냐? 아니 그게 사찰이 니네 말대로 아니라면 계속했다고 말을 해봐. 아니라면 이후에도 계속할 거냐? 라고 물었어요. 그 말 나오자마자 지금 사찰해버렸어요. 땡겨오지 마시고요. 조미연 판사에 대해서 지금 한 게 뭐냐면 일요일날 나온 사건이잖아요. 일요일날 갑자기 유선주 공정위 국장 이거를 조선일보에 막 흘려버리는데 그건 사찰이니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조미연 판사가 기존에 광화문 집회 집행정지 이런 거를 기각하는 등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들에게 불리할 거라는 예상이 되는 순간 바로 또 다시 사찰과 여론 플레이가 들어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들이 100%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사실 되게 쉬운 거예요. 대세평승 이론 이런 건데 남들이 다 하는 거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언론이 막 띄워주니까 불안감에 동의하건 안 하건 그건 서명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 자기 앞으로 향후 검사 끝나고 나갔을 때 또는 검찰로 일하고 있을 때 어떤 편함을 작용할 거라고 보고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은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이제 전검사일 뿐이에요. 그게 검사들이 이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단체로 서명을 참여를 안 하면 자신들이 받을 불이익에 대해서 뭐 검사 100%가 했다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어쨌건 지금 조미연 판사에 대해서 기소는 우리가 한다. 요거를 한 몸이 돼가지고 보도하고 있는 조선일보 보면은 오늘 그렇지 않아도 오늘 그 방송실 오면서 어떤 사람이 어디 갔다 오나 봐. 근데 이렇게 뒤에 백팩을 메고 한 손에 신문을 들고 가는데 조선일보 신문 바로 그 헤드라인이 보이더라고요. 야, 아직도 조선일보 보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런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이런 식의 이슈 파이팅이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보셨겠지만 검사들이 전관을 위해서 사건을 뒤집어 버린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무전 유죄가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민국 이게 민생과 관련이 없다고? 내가 좋은 변호사,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쓰지 못하면 재판의 질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 모든 것들이 걸려있는 이 사건에 윤석열 편드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행위일 뿐이에요. 검사나 일반 국민들이나. 자, 일단 어쨌건 간에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요일 날 있을 검사 징계위원회가 결정적인 거고 그렇죠. 그 얘기는 여기까지